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 가상화된 컴퓨터 한 대를 만들었습니다. 그쵸? 이제 컴퓨터 어떻게 만드는지 아셨죠?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림에서 이렇게 반쪽에서 제 밑에 칸이 뭐였어요? 하드웨어죠? 요거 우리가 이제 끝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끝낸 게 있어요. OS도 끝냈어요. 여기까지 준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할 거는 그 다음 층, 바로 웹서버를 설치하고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제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하기 전에 저한테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시사점이 좀 있어서, 여기 일레스틱 IP라는 게 있습니다. 일레스틱. 보통 일레스틱이라는 말을 붙이면 뭔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탄력적인, 유연한, 이런 뜻입니다. 마치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처럼 다룰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점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화 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일레스틱 IP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 자, 여기에 여러분의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있고요. 여기에 서버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서버 컴퓨터에게 브라우저에다가 URL을 입력하면은 그 순간에 저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서버 컴퓨터한테 신호를 발사하는 거예요. 예, 누가 가는 게 아니라 땅 하고 쏘는 겁니다. 뭘 쏘냐? 나는 어떤 파일이 필요하다라고 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보고 싶다, 어떤 페이지를 보고 싶다, 어떤 정보를 열람하고 싶다라고 쏘는 겁니다. 그때 앞쪽에 붙는 것이 뭐냐면 도메인이 붙죠. 뭐 네이버, 닷컴, 다음, 닷넷, 예? 이런 도메인이 붙습니다. 이 도메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브라우저가 탐색하고자 하는 정보가 담겨져 있는 컨테이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주소입니다. 주소. 그런데 이 도메인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 우리를 위한 겁니다. 실제로 기계들은 도메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이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이버가 뭔지 몰라요, 얘네는. 그럼 어떻게 이해하냐면, 뭐 예를 들면 2113.4.5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예, 이게 실제 있는 도메인인지 모르겠지만 IP인지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IP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좀 도입하면, IP는 뭐냐면 전화번호, 도메인은 친구의 이름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친구의 이름으로 전화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은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하죠.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상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하는, 뭐 기계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기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시스템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전화번호인 거죠. 그러니까 친구 전화, 이렇게 하면 전화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맨날 방문하는 자, 핑이 나오죠, 여기. 자, 이렇게 뭐 뜹니다. 네이버닷컴에 제가 핑을 한 거예요. 그럼 네이버가 손을 들어야겠죠? 네, 뭐 손을 들진 않는데, 자, 안 웃기죠? 자, 3202 131 30 어때요? 네이버가 뜨죠? 예, 이걸로 치면 네이버가 뜹니다. 예, 실제로 컴퓨터는 이 IP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서버 컴퓨터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메인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것도 중요한 지식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다시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을 때 IP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얘를 식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가 어떤 정보를 찾아서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보내줘야겠죠? 그때 반대로 쏴주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쏴주는 겁니다. 그때 뭘 쓰냐? 얘가 자기 IP를 알려줘요. 얘도 IP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한테 어떤 정보를 요청한 컴퓨터의 IP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IP에 해당되는 컴퓨터한테 정보를 쏴주는 겁니다. HTML 같은 걸 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화면에 표시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요게 도메인, IP 이런 것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IP. 왜냐?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소. 그 얘기는 뭐냐? 이거는 뭐랑 대비되는 거냐면 브로드캐스팅과 대비되는 겁니다. 브로드캐스팅은 방송이죠. 방송은 TV는 어때요? TV는 단말기마다 주소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계기가 브로드캐스팅을 하면 각각의 TV들의 선택권은 채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집이랑 나랑 똑같은 시간에 TV를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이 거기 딱 바인딩 돼 있었던 거죠. 근데 IP가 등장하면서 인터넷이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이게 주소가 있기 때문에 얘는 서버한테 필요한 정보를 아무 때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그걸 돌려주기 때문에 이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서로 다른 시공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이 확 바뀐 거예요. 네. 뭐 더 얘기하면 복잡해지고. 그래서 IPTV, IP 전화 다 여기서 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아마존에서는 일레스틱 IP라는 게 있어요. 아이고. IP. 자, 일레스틱 IP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IP입니다. 똑같은 IP예요. 우리가 컴퓨터로 어떤 서비스를 하려면 그 컴퓨터는 IP가 있어야 되는데 얘도 우리 컴퓨터도 다 IP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IP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고갈되는 자원입니다. 식별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이라는 제가 제 손가락이 열이 있어요. 10. 그러면 이 10만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하면 저한테는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분들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예, 마찬가지로 IP는 0부터 255까지 이거 기술적인 내용 아니에요. 이거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0부터 255까지의 숫자가 IP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220.2.3.3 여기 0부터 25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4개의 경우의 수를 다 조합하면 굉장히 큰 수인데 그 굉장히 큰 수가 벌써 고갈됐어요. 왜냐?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예? 왜냐 우리 각자 집에만 해도 디바이스가 몇 개예요. 그리고 지금 품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것도 다 IP가 필요합니다. 걔가 인터넷을 쓰려면. 예, 바로 이런 식별자가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거 어려운 내용인데 사설 IP 같은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는 집에서 사용하는 가족용 컴퓨터는 이런 공용 IP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부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IP라는 걸 쓰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얘기를 뭐 설명드리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서버 컴퓨터는 공용 IP를 써요. 그래서 이 세상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IP인데 여러분 클라이언트의 IP는 이런 IP가 아니라 이 안에 낑겨 들어가 있는 IP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서버로 쓸 수가 없어요. 예.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 예.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서버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그 가정에서 그 인터넷 같은 걸 신청해서 쓰실 때 유동 IP라는 말이 있고 고정 IP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고정 IP를 쓴다라는 거는 이 서버 컴퓨터처럼 별도의 IP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정 IP 사용하려면 2만원인가 3만원 더 내야 돼요. 돈입니다. 왜냐 식별자는 고갈되고 있고 고갈되고 있는 식별자들은 되게 비싼 거예요. 예, 이거 어차피 우리 수업에 필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아마존에서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한 대 만들면
그 컴퓨터에게 IP를 줘요. IP를 줍니다. 그런데 그 IP는 아마존 입장에서도 비싼 자원이에요. 막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IP를 쓰다가 컴퓨터를 그 EC2 컴퓨터를 쓰다가 이 사람이 껐어요. 그럼 그 순간 그 IP가 회수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용자에게 돌려줘요. 왜냐? IP는 비싸니까. 한정된 자원이니까. 그럼 이 사람이 스탑 시켰다가 다시 켜요. 그럼 이 사람 IP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옛날에 아까 네이버 치고 들어갔던 그 IP로 들어가면 딴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주소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래스틱 I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IP를 줘요. IP를 따로 생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컴퓨터를 킬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별도의 IP를 여기 붙여요. 근데 여기서 되게 독특한 아마존의 사고 체계가 드러나는데, 일래스틱 IP는 무료입니다. 공짜예요. 돈 받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언제 받냐면 IP를 안 쓰고 있을 때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일래스틱 IP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IP를 만들었어요. 좀 쉬어요. IP를 만들었는데 그 IP를 실제로 쓰지 않고 있을 때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는 일래스틱 IP 어디서 계속 돈이 새고 있는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래스틱 IP를 생성하시고 처음에는 자기의 EC2 인스턴스에다가 붙여서 걔 주소를 썼는데 EC2 인스턴스를 삭제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쓰지 않는 IP가 됩니다. 그럼 아마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 수익 모델이기도 한 거고. 아시겠죠? 되게 변태스럽죠? 예, 그런 면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존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특이하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하드웨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된 하드웨어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서나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예?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간 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이 아마존에 대한 과금 체계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생각할 만한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자, AWS 아마존.com으로 가서 실습 아닙니다. 자, 여기서 컴퓨터 네트워킹의 아마존 EC2로 들어가 보시면 아마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EC2에 대한 상세 페이지가 나옵니다. 예, 지금은 한글로 돼서 아주 살기 좋아졌어요. 아, 옛날에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참.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마 지금 처음 서버를 다루시는 분들은 한 80%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직은 여기 있는 요 텍스트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뭐랄까 교양이랄까 그런 게 아직은 좀 부족하신 상태예요. 한번 보시고 이해 안 가는 거는 다음에 한 번 더 보겠다고 생각하시고 또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점점 이해 가는 것들이 늘어날 거예요. 한 번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자, 여기 쭉 내려가 보면 과금에 대해서 나와요. 자, 우리가 쓰는 건 뭐냐면 on demand 인스턴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언제든지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정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가 제일 비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요금제는 예약 인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리저브드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쓰겠다라고 걸어 놓는 거예요. 돈을 일시불로 내는 거예요. 근데 일시불로 다 내는 게 아니라 뭐 애플 케어나 이런 것처럼 뭐 한 30% 정도의 비용만 내는 겁니다. 그리고 30%의 비용을 내고 쓰다가 언제든지 끌 수 있어요. 그럼 그 순간 과금은 발생하지 않는데 이 돈을 얘네가 뱉어내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미리 걸어놓게 되면 여러분이 1년 내내 쓴다고 해도 아까 보셨던 온 디맨드보다 훨씬 쌉니다. 예. 그러니까 요것도 언제든지 켰다 껐다 할 수 있다라는 그 특성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 리눅스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어딨죠?
마이크로죠. 자, 돈 안 되니까 제 밑으로 뺐어요. 자, 여기 보시면 1시간에 0.65달러예요. 아니다. 요거죠. 시간당 0.020달러입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얼마 안 되죠? 근데 이거 한 달로 치면 돈 돼요. 자, 얘는 얼마예요? 0.012죠. 예. 그리고 1년 동안 쓸 때 얘는 23달러를 선결제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총 환산하면 시간당 0.012달러가 된다 라는 뜻이에요. 예. 요거 졸아도 괜찮아요. 요 내용은. 요거는 근데 아마 되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특이한 게 이거예요. 진짜 특이한 거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특이한 거는 스팟 인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스팟 인스턴스. 이거는 옥션입니다. 옥션.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그 상품들에 대한 옥션이에요. 예를 들면 EC2 인스턴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는 얼마가 되는 가격에 쓰겠어 라고 걸어둬요. 가격을. 그러면 그 가격이 딱 충족되는 순간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언제 꺼지냐면 그 가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꺼져요. 그러면 가격이 왜 변동되냐? 아마존은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자원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온 디맨디드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켰다 끌 수 있는 걸. 그 얘기는 뭐냐면 놀고 있는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놀고 있는 자원이 얘네한테는 부담입니다. 얘들도. 그래서 놀고 있는 자원이 많을 때는 가격이 스팟 인스턴스가 확 떨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놀고 있는 게 적어지면 가격이 팍 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팍 튀는 순간은 다른 어떤 요금제보다 비싸요. 예, 그걸 안 하면 다 그걸 쓰겠죠. 스팟을. 예, 일부러 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 이거 중요해요. 삭제돼요. 컴퓨터가. 그 안에 데이터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데이터는 별도의 공간에다가 넣어놓고 걔는 스팟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동안만 써야 돼요. 가끔 되게 비극적인 질문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스팟 인스턴스를 쓰고 있는데 접속이 안 된다. 그럼 안에 데이터가 삭제된 거예요. 이래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옛날에 하드웨어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식의 가격을 매긴다는 거. 근데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되면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질문 있나요? 가격 관련해서? 자, 어때요? 가격이 어때요? 마이너스 0.005죠? 아까 얘는 20이었어요. 4분의 1밖에 안 합니다.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이 가격은 거의 어떤 서비스보다 저렴할 거예요. 네. 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P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거 한번 끊을게요. 지금 질문하신 거는 스팟 인스턴스를 언제 쓰냐라고 이제 질문하신 겁니다. 그 스팟 인스턴스 아니 그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걸 어떻게 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미지로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가 켜졌을 때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세팅을 다 해 놓으셔야 돼요. 일종의 아키텍처가 이런 시스템에 맞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계가. 그리고 걔가 켜졌을 때 지가 알아서 동작하다가 그 처리된 결과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S3라든지 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든지 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걔가 더 이상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언제 쓰냐? 뭐 대규모의 연산 작업이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에 얘를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연산 결과는 계속해서 어딘가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예. 자, 또 뭐 질문 있나요? 예. 그 지금 질문하신 거는 여러 개의 지역마다 하나씩의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과금이 어떻게 되냐를 궁금해 하시는 거죠? 네. 인스턴스 그 어카운트별로 하나의 인스턴스만을 프리티어로 제공하는 겁니다. 자기 계정당 하나요. 계정당 하나. 계정당 하나입니다. 지역마다 하나가 아니고요. 예.
예, 과금을 다른 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걸 안 하고 싶으시면 터미네이트 하면 되는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삭제이기 때문에. 스탑을 하셔도 안 되는데 스탑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 공간에 대한 사용 요금은 지불하셔야 돼요. 근데 인스턴스에 대한 사용 요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5분까지 쉬겠습니다.